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백근골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또 국무총리 탄핵까지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선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과 함께 이 정국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보겠습니다. 송순호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포커스 경남의 첫 손님이신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 좀 먼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포커스 경남에 첫 출연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까 이런 국민들의 걱정이 정치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보장되는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연말에 발생한 이 무안공항에서 발생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정말 황망하게 목숨을 잃으셨고 온 국가가 절망에 빠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게 희생하신 분들의 정말 애도를 표하고요. 그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갔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가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그리고 전라남도 강주시에 있는 행정을 민주당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장과 도지사들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4명이 1조를 나누어서 유족을 담당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150기 숙소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여러 가지 국가수와 관련돼서 이런 이제 시체를 수습하고 또 DNA를 통해서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런 절차와 또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픔이 이제 하루빨리 좀 치유가 돼야 될 텐데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재난대응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공석인 사퇴죠. 사퇴로 공석인 상황이고 전국이 좀 심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국가의 사회적 재난이 크게 일어나면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국가라는 것이 어느 한 부서가 또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게 무너질 정도로 취약한 국가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와 관련 대책 어느 보다도 빠른 국가가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난번 이제 10월 29일 날 일어났던 이태원 사태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통령도 있었고 행안부 장관도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태를 수습하는데 상당히 혼선이 빚은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대통령도 어찌 보면 직무가 정지 상태고 행안부 장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컨트롤 타워가 있었고 지금은 없는데 과연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안전에 대한 무책임했던가를 다시 한번 방증하는 그런 평가하는 기준이 좀 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은 뭐 근조리본도 달지 못하겠죠. 예, 그렇죠. 예.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무엇보다 이 유족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앞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끝까지 좀 최선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전국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12.3 비상계엄 선포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 송순호 최고위원은 12월 3일 그날 밤 어디에서 어떻게 그 전국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예, 12월 3일 날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경남 트롯 합창단이라는 합창단 단원이기도 하고 제가 단장인데 그날 우리 합창단 연습을 끝나고 단원들과 뒤풀이를 좀 하고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 야,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데 이게 맞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와서 제가 아유 선배님 장난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국에 무슨 계엄이 선포입니까? 이라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장난치지 말라고. 근데 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이송이가 큰일 났다. 이게 지금 TV 봐라. 비상계엄 사태가 발동이 되었다. 이게 확인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옆에 차를 세우고 정말 뉴스 검색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니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평안한 일상을 지내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확인을 하고 황급하게 저는 서울로 다시 올라갔었습니다. 바로. 예, 그러니까 그만큼 모두의 일상이 무너질 뻔했었던 위기의 그렇죠. 순간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2시간 반 만에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서 6시간 반 만에 비상계엄은 공식 해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 6시간 굉장히 좀 급박하게 시간이 흘러갔었는데 어떤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고 가장 중요했다고 보십니까? 정말 12월 3일 날 그 10시 반 이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해제될 때까지 그 예. 긴박과 공포감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물론 1980년대 계엄을 어릴 때 기억이긴 하지만 그 잔상이 저도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국회로 여의도로 달려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과 우리 시민들이 없었으면 지금 이 상황도 아마 계엄 하에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 컸었고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TV를 지켜보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뭐 그 현상을 보면서 올라갔었는데 저는 가장 기억받던 순간들이 계엄군들이 국회에 가서 국회를 진입하려고 이쪽 저쪽을 막 살피다가 유리 창문을 깨고 막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정말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요. 아, 저게 드디어 본회의장을 침탈하는구나. 저것이 뚫리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이거는 비상계엄하에 들어가고 군인들의 세상이 되겠구나. 그런 불안과 공포이 너무 엄습해 왔기 때문에 그때 가장 심장박동이 가장 컸었고 제발 막아라 제발 막아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그 시간이 조금 지나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그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정말 가슴을 좀 안도의 한숨을 좀 쓸어내리는 그 순간이 저는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고 정말 그 순간이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국회에서의 증언이라든지 여러 수사를 통한 어떤 결과를 보면 2차 계엄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이 일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또다시 제2, 제3의 계엄을 내가 선포하면 되니까 무조건 진행해라 라는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제2, 제3의 계엄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드러난 것들은 뭐냐면 그 100일 공수부대인가요? 그것이 계엄 해제가 됐지만 5시까지 완전 부장을 하고 대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지금의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2의 계엄은 제3의 계엄은 없을 거다라고 또 국민 담화를 발표했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런 비상계엄 사태를 막았던 원동력, 아무래도 그때 이제 국회로 달려갔던 정말 본인의 안전을 뒤로 하고서라도 국가를 위해서 몸을 내던졌던 그 시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국민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국민들 덕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장갑차라고 불리는 전술차를 막아서지 않고 또 계엄군에 대해서 총부리 앞에서 몸을 던져서 막아내지 않았으면 저는 국회가 점령당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국회가 봉쇄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계엄하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 출판, 또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거고 국민들은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든 체포되더라도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막아낸 것은 오롯이 우리 국민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그 이후로도 국민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 나오셔서 응원봉을 흔들고 K-팝을 부르고 선결제를 통해서 서로 연대하고 힘을 합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DNA가 참 좋은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라도 나라를 구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연대의식을 발휘한다는 것.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DNA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발전되어 왔다 보고 민주주의도 이렇게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가장 깜짝 놀란 것은 사실은 20대 청년들이죠. 20대 청년들, 물론 10대 후반의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각자가 최애를 위해서 들었던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그 추운 겨울에 사실은 밤새도록 그 응원봉을 들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윤석열 구속과 체포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밝겠구나. 그리고 지금 20대에서 이런 상황을 경험한 세대들은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이것들 잊지 못할 거거든요.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저는 주춧돌이 될 거라 보고 또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 날씨에 응원봉을 들고 나와주신 우리 20대 또 10대 우리 청년들에게 또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외신에서도 차세대 민주주의다 이렇게 칭송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우리 경남 지역에서도 경남 곳곳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광경도 직접 보셨죠? 그렇죠. 우리 경남에서도 저희들도 주최도 하고 같이 참여도 했지만 창원, 양산, 진주, 거창 온 곳에서 사실은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종결시켜라. 그것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었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한시라도 인정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빠르게 구속하고 체포해라 라는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경남 도민들의 요구 또한 전 국민들의 요구와는 별반 다를 것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도민들이 이 내란 사태가 빨리 종식될 때까지 어쨌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참여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처럼 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판 얘기를 하면 참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이 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죠. 대통령이 내란죄로 입건이 되고 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을 향해서 진실된 말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일만 일면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소위 말하면 내란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내란죄거든요. 국헌을 문란한다는 말은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이런 것 같은 헌법기관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물리력을 가하는 것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회라는 것이 헌법기관이고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가지고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엄군을 국회에 침투시키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도대체 무엇이 내란인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는 거짓말의 거짓말이라고 밖에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수사라든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려져야 될 텐데 앞으로 여러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사와 관련해서는 계엄과 관련해서 명백한 위헌과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것이고요. 계엄을 선포하려면 그거와 관련된 요건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요건이라는 것이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 예. 12월 3일을 되돌아보면 과연 전쟁이 있었습니까? 사변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었습니까? 너무나 평화로운 일상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드셨는지 정신이 잠시 밖에 내놓다 왔는지 모르지만 급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계엄을 선포할 때에 대한 위법성 그리고 그것이 과연
중요성과 긴박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할 건데 그것은 전혀 없는 것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죄에 대한 문제죠. 이것이 그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기 위해서 군을 투입시켰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명백한 내란 행위죠. 그와 관련해서 자기가 지휘를 하고 기획을 했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거죠. 내란의 우두머리에 되면 그것이 인정이 되면 최고형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죄를 선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현 대통령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처벌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예. 환율 급등하고요. 민생 경제가 요동치면서 정말 민생 경제에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생 경제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좀 어떤 보관이 있을까요? 그 사실은 민생 경제가 무너진 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보완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집권하는 이제 집권 정당도 아니고 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물론 이제 그 한계가 있겠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국회 일당이기 때문에 국정 안정을 시키기 위한 경제 안정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시키는 가장 빠른 길도 역시 내란을 종결 내지는 종식시키는 것이 국정 안정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윤석열 지금은 직무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빠르게 파면이 선고되어야 헌법에 대한 질서가 제대로 회복되는 것이고 국가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완전 파면이 되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최대한 노력을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 그것이 국정 안정과 민생 안정을 책임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뭐 다음 대선 얘기를 벌써 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내란 종식이 곧 민생 안정이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여전히 참 전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2025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또 어떻게 이끌어 갈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선거에 나오면서 두 가지 약속을 드린 게 있습니다. 하나는 당원들이 주인되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민 주권 시대와 똑같은 것이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정당의 주인은 당원들이 주인이다. 그렇게 해서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여러 가지의 국정에 대한 파탄,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외교 안보 파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해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경남도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탄핵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도당이 되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고, 또 우리 경남도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건 역시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경남도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일에도 경남도당이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새해 첫 방송이라서 뭐 여러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얘기만 나눈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예, 새해에는 좀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새해는 좀 웃을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큰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 그죠? 그다음 무도함. 이것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 정도 사라지거나 제거가 되고 나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정적 궤도에 유지될 것이고, 또 대한민국들 국민들 역시 아마 웃을 일이 많이 생길 거고, 무너진 경제 또 무너진 안보나 이런 것들이 되살아나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좀 정리를 하면서 끝으로 우리 도민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새해는 우리 도민들 늘 건강하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받는 그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저희들 민주당이 노력하고 온 정치권에서도 같이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전히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될 때까지 우리 도민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너진 경제, 무너진 민생 살리는 길은 내란을 종식시키는 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민생을 위해서 최선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새해 첫 포커스 경남을 보내드렸는데요. 이 혼란한 전국이 하루빨리 좀 안정을 찾고 민생이 회복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포커스 경남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